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돌아온 투자 잡학사전의 배경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RS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R은 뭐냐면 relative, 상대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strength index,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니? 라는 것을 백분율, 즉 퍼센트 확률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RSI 값을 가지고 추세 전환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요. RSI 지수.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일드라는 분이 개발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면 어느 정도 상승 강도인지 혹은 하락 추세라면 어느 정도의 하락 강도인지 이런 것을 퍼센티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값을 어떻게 계산하였나요? 봤더니 RSI 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에서 빼는데요. 자, 1 플러스 RS 값, 100을 1 플러스 RS 값으로 나눈 것. 그렇죠? 거기서 100을 빼가지고 100에서 이 값을 빼는데 이때 그럼 RS는 뭐냐? 이겁니다. 일정 기간의 상승폭의 평균하고 일정 기간 하락폭의 평균 요걸 나눈 값이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값이 커지려면 상승폭이 높아야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값이 떨어지려면 하락폭이 커져야 되겠죠. 요것을 값을 가지고 relative strength,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일정 기간은 주로 14일을 많이 써요. 14일을. 이거는 바뀔 수 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 날짜를 늘리면 되고요. 좀 더 짧게 보겠다 보면 이 날짜를 좀 줄이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그 HTS 화면에서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RSI를 클릭하게 되면 아마 14일로 일단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냥 일단은 14일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 날짜, 그 시간으로 14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것을 찾아서 그 순 증가분의 합계를 구해서 상승분의 그 평균을 도출하는 값. 그렇죠? 이 계산하는 절차예요.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같은 방식으로 일정 기간 종가보다 낮은 것. 그렇죠? 낮은 것을 찾아서 그 순감소분의 합계를 구해서 하락분의 평균을 도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승분의 평균과 하락분의 평균인데 요 둘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강하지? 그거를 구하는 게 RS가 되는 것이고요. 즉 RS 값이 크다는 것은 하락보다 상승폭이 컸다는 거고 상승의 힘이 더 실려 있다는 거고 RS 값이 작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이제 하락에 힘이 실려 있구나. 강도가 높아졌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계산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에 따른. 자, 그래서 보시면 RS 값이 30 이하이면 30보다 떨어지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매도가 좀 심하네. 과매도 구간이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수해야 되겠구나. 값이 떨어져 있으면 지나치게 이제 상대적으로 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언젠가 올라오겠지. 매수 시점을 잡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강도가 70 이상이면 아이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구나. 그 말은 뭐예요? 매도 시점이 되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자, 투자자에 따라서는 또 이 값을요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뭐 25, 75 값 이거는 이제 투자자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30에서 70 이 숫자를 좀 많이 쓰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석 방법 RSI가 30 이하이거나 70 이상일 때, 즉 과매도나 과매수 구간이 있을 때, 이런 구간에 있을 때 주가와 RS 값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예요? 뭐 디비전스라고도 하는데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이 보조지표 값과 주가의 움직임과 거꾸로 갈 때는 뭐 어떤 거죠? 추세 전환이다. 이거는 뭐 다른 보조지표에서도 그 같이 쓰이는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니까 요거는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보조지표, 뭐 CCI나 뭐 다른 거 보실 때도 또 같은 방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주가와 보조지표 값이
반대의 흐름을 보일 때는 추세가 바뀌는 것의 예고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이 이제 50선이잖아요. 100에서 0에서 움직이니까 0에서 100. 그러면 중간선에서는 이제 주가가 횡보하는 경우겠죠. 강도가 상승이나 하락 어느 부분에 쏠리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는 RSI 값이 50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가가 30 이하이면 사고 70 이상이면 매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50 중간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이제 신호를 전혀 못 주는 거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RSI가 50을 자, 50과 0과 100 사이에 이게 기준점 50이 되겠는데요. 이때 상향 돌파하면 사고 여기까지 가야지 뭐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그렇죠. 30 이하로 안 가고 70 이상으로 안 갈 때는 이 50에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50 이상으로 올라오면 사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하는 전략.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데서는 신호가 안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요런 중간 쪽에서 내가 채우고자 하는 양을 좀 더 채울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혹은 매도할 때, 이럴 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주가가 이거는 이제 대우건설 차트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30과 70을 놓고 보면 이 파란 선은 이제 과매도 구간이고요. 이 빨갛게 나오는 게 이제 과매도 구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HTC 화면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에 탁 나와서 보여주는 거니까 파란색은 굉장히 좀 저점인 상황이구나. 빨간색 안에 들어오면 조금 고평가된 비싼 영역이네. 그러면 이제 사고 팔고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30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70선에 이르렀을 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그 상승폭이 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팔게 되면 야, 이렇게만 되면 이제 괜찮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지표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지금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완벽한 건 없다는 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횡보 구간에 들어갔죠. 보시면 이제 50원, 이게 상승을 찍고 내려와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횡보 구간이 됐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70이나 30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매 신호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제 매매 신호를 좀 못 받는데, 이제 요거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0을 돌파할 때 사고 50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는 전략. 그래서 횡보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매매하는데, 아무래도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거, 이게 이제 그 추세적으로 볼 수 있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주가라는 게 강한, 예를 들어서 하향도 마찬가지인데 강한 상승 호재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 중에 하나인데,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급상승 나올 때 확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동참을 할 수가 있죠. 따라잡기라고 그러죠. 뭐 상한가 따라잡기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호재가 나와서 탁 뜰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70을 돌파할 때, 그 전에 샀으면 땡큐 베리 마치인데 오를 줄 알고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호재가 나와서 70을 돌파할 때 함께 상승에 동참을 하고요. 그 다음은 언제 매도하느냐? 70을 뚫고 내려올 때, 이때 매도를 하는 거죠. 이때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다가 이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파란색에서 사서 빨간색에 파는 게 가장 일반적인 투자 전략이라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응용이 된 거죠. 강한 시세가 분출했을 때는 뭐예요? 고점을, 그러니까 70을 돌파할 때 과매수 구간이지만 강하게 상승할 때는 쫓아가서 샀다가 뚫고 내려올 때 매도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늘 말씀드린 거죠. 다이버전스. 주가는 쭉 오르는 추세에 있는데 말이죠. 이 지수는 떨어지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추세가 이제 꺾이고 하락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매도에 임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사서 갖고 있었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말이죠. 지수값이 보조지표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향 전환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제 기술적 지표를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완벽한 지표는 없다는 거고요. 이런 지표들과 뭐 여러 가지 다른 유사한 지표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함께 섞어서 보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면 의외로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종목을 샀을 때는 이 종목은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 오를 거야. 그렇죠? 매도했을 때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과신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기술적 지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주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고 싸다고 생각해서 산 사람들의 결과물인 거고요. 결국은 돈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물이 나온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또 혹시 보조지표에 의해서 보여진다는 거죠. 시장에 순응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이고 주식시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참고해서 매매하는 것이 여러분의 계좌에 돈을 불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